정치혼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방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은 정권 출범 직후에는 확실히 좀 여당에게 좀 유리한 결과들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여야 각각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선전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의 성적 어떻게 좀 볼 수 있을지 좀 조심스럽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변인께. 네, 일단 광역자치단체장을 몇 석 가져가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좀 쉽겠죠. 17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우에 두 자릿수 정도 된다면, 그러니까 10개 이상이 된다면 그래도 잘한 거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요. 구도상으로 굉장히 지금 불리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겸허하지만 뭐 4곳 정도는 우세하다라는 판단 하에서 대여섯 곳 정도만 만약에 이기더라도 선방한 것이 아니냐라는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대여섯 곳 그리고 10곳 이상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그 지방선거 이후에 좀 전국도 좀 전망을 해보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결국엔 지도부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결과가 뭐 좋다고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지도부가 좀 후보들에게 부담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현 비대위 체제는 이제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그건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이번 비대위의 임기 자체가 사실 다음 전당대회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위원회, 그러니까 전준위라고 하는 전준위의 어떤 권한도 같이 원래는 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선거 결과가 매우 안 좋거나 아니면 너무 박빙으로 지는 그 지역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만약에 지도부가, 즉 비대위가 더 잘했더라면 결과가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조기에 또 사퇴할 수도 있고 그럼 조기 전당대회가 또 치러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586 세대, 그 86 용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고 뭐 쇄신 또 강조를 하게 했습니다만 또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내부 총질이다 이런 비판도 들었었던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선거 이후 행보는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국민들께 그 이름 석자는 제대로 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20대의 젊은 여성 정치인이 이제 국민들께 굉장히 각인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 불협화음도 있었고 많은 비판도 받고 공격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공격이나 흔들림에 대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었다라는 부분이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지원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 행보에서 본인이 직접 뭔가 뭐 전당대회가 되었든 어딘가에 선출되는 것을 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좀 권위를 만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음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어느 지도부로 뭐 출마를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혹시 윤 대변인께서는 혹시 뭐 다른 당 얘기입니다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예, 일단 본인 이름 석자를 국민들께 각인하는 데는 뭐 몇 개월 사이에 가장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선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권위를 본인의 자리보다는 어떤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당내 선거를 할지라도 선출된 어떤 자리에 가는 것을 모색한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만약에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면 지도부 입성을 위해서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 의 경우도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 만약에 그 압승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지도부 책임론이 좀 불거질 수 있겠습니까? 압승이라는 이제 기준이 얼마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0개, 그 10개를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지난 대선 때 광역 기준으로 해서 10군데를 저희가 이겼어요. 그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나오면은 그래도 못했다는 평가는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 지금 이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물론 여론조사가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정도 추세로 간다면 굳이 지도부의 책임을 물을 만한 상황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두 개, 뭐 예를 들어서 12개를 얻었는데 왜 5개는 못 얻었냐 해서
지금 지도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선거 결과와 지도부의 어떤 진퇴가 결정되는 일은 국민의힘에서는 없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놓고 계속해서 지금 좀 뜨겁습니다. 뜨겁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제주도로 내려가서 좀 전국적인 이슈로 좀 키우는데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그 김포공항 이전에 제시를 했었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그 여야에서는 서로 이제 자책골이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좀 치명타가 크겠습니까 이게? 민주당이 자책골이고 저희는 좀 다릅니다. 저도 설명을 할 텐데 왜 이게 있냐면 일단 민주당 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근데 몇 달 전 대선 후보 때는 서울 강서구 입장에서 김포공항은 강서의 자산이다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잔 얘기겠죠. 근데 지금 몇 달 후에 인천 계양을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서는 이걸 없애고 인천공항으로 통합해야 된다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논리적 근거가 그 사이에 뭐가 바뀌어서 그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대형 여객기가 수직 이착륙하는 시대가 온다든지 이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막 던지는 거 아니냐, 이게 공약이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포공항이 없어짐으로 해서 접근성이 나빠짐을 이유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잠재적인 여행객들이 제주도로 가는 수요가 줄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까지 영향이 미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준석 당대표는 제주도까지 가서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저희 당에서 그런 자책골을 넣었다고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근거.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 2번 나와서 김포공항 이전하는 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얘기는 그 앞에 자료를 앞에 있었던 시의회에서의 대화를 안 봐서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때 시의원이 강서나 양천 지역에 김포공항에서 나오는 김포공항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소음 민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대책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김포공항 이전할 생각이 없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시장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그 민원이 심해도 뭐 옮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외교적 수사 수준으로 답변을 했다. 네. 그게 이제 오세훈 시장의 얘기인데 지금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옮겨서 무슨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얘기 하는 거하고 소음 민원 때문에 그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얘기하는 게 어떻게 같은 얘기냐 이런 반박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윤호중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지역 입장에서 뭐 최대한 뭐 유리한 공약들을 다 제시를 해봐라 이런 차원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입장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치러지는 선거가 지방선거이기 네. 때문에요. 일단 지역 자체에서 공약을 자유롭게 또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공약을 먼저 내고 그것이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뭐 당 차원에서의 정책으로 될 것인지 여부가 또 반영될 수도 있고 또 아닌 건 또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또 지방선거의 또 장점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호중 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 같고 사실 이 김포공항 이전은 김포공항을 뭐 없애고 그냥 끝이 아니라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에 좀 방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포공항이 있다 보면 그 지역 주민들께서는 뭐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언제까지 그 고통을 무조건 감내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단기간에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이전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그 지역도 어떻게 개발하고 그렇지만 또 김포공항이 이전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은 또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언젠가는 다 같이 모여서 공론화가 돼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지금 꺼내져서 가치가 논의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뭐 양천구청장 후보도 이 부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하고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볼 만하다 이제 말씀하신 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 부분은 시의원이 얘기했는데 뭐 바로 거절할 수 없고 이거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걸 자체가 공론화돼서 논의될 가치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너무 국민의힘 측에서 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좀 너무 정쟁화하고 정치 전략적으로 좀 이용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뭐 확실하게 뭐 이재명 후보가 전직 대선 주자였고 그리고 또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정직 당 대표였고 이렇게 아무래도 체급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발언 하나가 이렇게 큰 여파를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같은 경우도 좀 조율 없이 나온 것에 대한 아쉬움을 좀 표현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고, 또 현 제주지사인 오영훈 후보 같은 경우는 수도권 논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단 말이죠. 지금 내부에서도 불편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건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라리 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조금 더 선거 직전에 좀 빨리 좀 나와서 이 부분이 좀 내부적으로 좀 숙성될 시간들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당 차원에서는 이게 김포공항이 이전되는 것은 반드시 물론 지역 개발에 대한 문제이지만 또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공약이기도 하니까요. 뭐 제주도라든지 또는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목소리를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합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들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공약으로 나와서 이게 또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또 당 차원의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또 선거 이후에 또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거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정당은 공약을 내걸고 그 공약에 대해서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공약이 이 지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나갔을 때 유권자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공약으로 내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약이 지역 공약이 많이 나와서 나중에 공론화를 거쳐서 뭔가 확정이 된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당내에서 충분히 수기를 거친 후에 공약으로 확정이 돼서 공직선거에 그것을 내거는 게 맞는 거지. 아무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해서 그게 합쳐져서 어느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그걸 찬성을 하니까 당론으로 해서 그걸 공약으로 추진한다? 그거는 선거의 기본이 안 된 그런 자세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 변호사 덧붙이실 말씀 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일견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합치가 돼서 나오는 게 가장 맞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대선 과정은 아니고 일단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일단 지방자치의 어떤 기본적인 틀 안에서 지역 자체에서의 또 현안들이 공약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국적인 부분들을 이제 조율하지 못하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제 공론화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이제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죄다,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선거에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미치겠습니까?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네. 선거 막판에 굉장히 안 좋은 악재를 만났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물론 19년도 12월자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평가액, 재산 평가액이 그대로 실림으로써 그 사이에 변동된 거가 자동으로 변경된 줄 알고 직원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개연성은 뭐 이해를 할 수는 있겠는데 이건 선거입니다. 유권자들이 받아들이는 그 무게 그리고 그 가액 차이가 너무 커요. 원래 재산이 많아서 그중에 일부라고 할지라도 절대적인 액수 자체가 16억 정도 되기 네.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 정도 금액이 누락이 되거나 또는 평가액이 적게 나왔는데 어떻게 후보자가 몰랐을 수 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후보자 본인이 직원의 어떤 실수나 이런 해명보다는 본인의 불찰을 빨리 인정을 하고 유권자께 더 진솔하게 다가가는 그리고 사법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아직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이게 그냥 실수다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걸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자, 이게 사실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도덕성 이 부분과 또 법적인 기준은 또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산을 이제 축소해서 신고했고 그 액수가 한 16억 정도가 네.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미 이제 내일 투표소에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투표소에 그게 공고가 된다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부탁이 있게 예,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에게는 굉장히 또 악재로 작용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재산을 허위로 그러니까 축소해서 신고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공직선거법으로 본다면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고 허위사실 공표는 사실 선거법 중에서 굉장히 재판부에서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이제 축소해서 신고한 것으로 인해서 뭐 당선 모형을 받은 사례들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결국에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일단 내일 투표소에 그 16억을 축소 신고했다는 사실이 공고된다는 것만으로도 김은혜 후보에게는 아주 불리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를 문제 삼아서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고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의 일감 물어주기 의혹을 하면서 또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최대 격전지다 보니까 이게 좀 정책적으로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고발전으로 흘러온 모습, 이제 어차피 내일 선거니까요. 이건 좀 어떻게 좀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죠. 김동연 후보도 기재부 장관, 부총리 시절에 어떤 선물을 이 연간 단위로 계약해서 공급하는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 곳에 2년 연속 일감을 몰아줬다 이게 네. 이제 내용인데 물론 절차에 위배되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심정적으로 볼 때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도 재산을 일부러 축소했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고의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액수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1,370만의 도민의 대표로서 도정을 이끌어갈 지사를 뽑는 선거에서 이런 일로 마지막이 장식된다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정책에 대한 얘기로 끝이 났으면 좋았겠는데 몇 시간 안 남은 선거전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저는 변호사임에도 사실 이렇게 정치가 사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는 것은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만 김은혜 후보가 지금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뭐 일감 몰아주기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연 후보 측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법적 절차를 거쳤다. 오히려 그 김은혜 후보가 지금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재산 축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발을 대응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저도 대변인 말씀처럼 이렇게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AI 윤석열 이게 선거 개입 논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란이 된 게 이제 남해군수 전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 이제 영상에 뭐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한 모양인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탄핵 사유다 이게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만들어진 것을 한 것이고 이게 후보가 가져다가 후보가 했는지 누구 지지자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짜깁기를 한 것이고 이것이 탄핵이라는 것을 꺼낸 것은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AI 영상, 그 AI 윤석열 영상인데요. 거기에 이제 같이 있었던 자막이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합니다라는 자막이 같이 띄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경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진짜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한 거면 그렇다면 이건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법적 위반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남해군수 후보자가 거짓을 표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다. 그렇지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는 남해군수 후보자가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박지원 위원장께서 이제 뭐 탄핵이라는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선거 개입을 하고 만약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긴다라고 한다면 탄핵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국에서 있었던 얘기였거든요. 아마 이제 그 얘기가 떠올라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또 추가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도 뭐 부산 일정을 이제 하시면서 야당으로부터 이제 선거 개입 아니냐라는 좀 비판을 많이 받으시긴 했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도 지역 순회를 하시면서 뭔가 약속을 지키는 행보라고는 하셨지만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자들을 좀 대동하고 다니시면서 선거 개입이라는 좀 어떤 논란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좀 애둘러서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도 아직 내적인 심적 정리가 안 된 거죠. 탄핵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불행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어떤 유행어처럼 정치인들이 막 쓰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영상을 쓰도록 했을 거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정치 공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규탄을 하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박영일 후보라는 이분 개인의 문제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대통령과 연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리고 지방 일정만 하면 선거 기간 중에 지방 일정만 하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저희 때도 그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지방에 지금 부산에 가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안 가서 이 선거 때문에 부산을 안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쯤 하시고 이 영상에 대한 얘기는 이 영상을 올린 후보자에 대해서만 국한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입니다. 이제 뭐 그 시청자 여러분 내일 본투표 때 많이 나가셔서 그 중앙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현명한 한 표 선택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